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1200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의 구도는 동일했습니다.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그 바로 옆에서 날카로운 식칼을 들고 웃고 있는 낯선 이의 얼굴.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누군가 당신의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당신을 관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미스테리셀입니다. 오늘은 기록조차 거부된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3가지 금지된 실화를 추적합니다. 1998년 가을 영국 더비셔주의 한 한적한 외곽 마을. 32살의 작가 지망생 마크는 오래된 2층 목조주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집은 이웃집과는 수백 미터나 떨어져 있었죠. 이사 첫날 마크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젖은 솜처럼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환풍기를 틀어도 가시지 않는 그 기묘한 냄새, 누군가의 불쾌한 채취 같기도 했죠. 마크는 벽지를 새로 바르기로 결심하고 커터칼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가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벽지 아래에는 또 다른 벽지가, 그 아래에도 무려 5겹이나 겹겹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피를 하던 마크는 자신의 등 뒤, 정확히는 낮에 벽지를 뜯어냈던 그 거실 벽 쪽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예리한 손톱으로 종이를 천천히 긁어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마크는 침을 삼키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문고리가 미끄러웠습니다. 거실 불을 켰을 때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낮에 뜯어놓았던 벽지가 안쪽에서 누군가 찢어낸 것처럼 더 넓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그는 보았습니다. 들떠있는 벽지의 틈 사이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요. 틈새 사이로 보인 것은 흰자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고 생기가 없는 인간의 눈동자였습니다. 경찰이 벽을 허물었을 때 발견된 것은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폭 15cm의 벽 틈새에 서서 마크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경찰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벽지를 뜯지 말았어야지.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게 됐잖아. 2014년 강원도의 한 폐쇄된 국도 영업사원이었던 진수 씨는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는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로 낡은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영생 휴게소. 휴게소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자판기의 불빛만이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며 치익치익하는 전기음을 내뱉고 있었죠. 진수 씨는 차에서 내려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척척거리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커피를 뽑으려던 진수 씨는 뒤통수가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휴게소 건물 식당 유리창 안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색 비옷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유리창에 바짝 얼굴을 대고 진수 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손을 들어 유리창에 입김을 불고는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진수 씨의 차 안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운전석에 앉아 미친 듯이 핸들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진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후방 카메라를 본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화면에는 그 아이가 차 뒷범퍼에 바짝 붙어 서서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진수 씨의 뒷좌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본 진수 씨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은 창백한 여자의 손이 자신의 어깨를 향해 뻗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발견된 그의 차 안에는 성인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빠진 손톱 3개와 바닷물에 젖은 해초 한 뭉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모든 게 완벽했지만 벽에 달린 스마트 인터폰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서울의 한 신축 오피스텔 204호에 입주한 대학생 서윤 씨의 경험담입니다. 이 기기는 아무런 호출이 없는데도 새벽 2시만 되면 스스로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기계 결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서윤 씨는 화면 속 복도의 모습이 실제 우리 집 앞 복도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 복도 끝에는 낡은 전신 거울이 놓여 있었죠. 실제 복도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검은 형체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체는 관절이 꺾이는 기괴한 소리를 내며 카메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는 공포에 질려 전원을 뽑으려 했지만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추워. 되어락은 마치 밖에서 누군가 꽉 붙잡고 있는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자신의 전신 거울 속 여자가 화면 밖으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관리인이 발견한 204호는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짐도 그대로, 휴대폰도 그대로였지만 서윤 씨만 사라졌습니다. 오직 거실 인터폰 화면 속 그 가상의 복도 끝 거울 안에 서윤 씨로 보이는 여자가 유리벽을 두드리며 울고 있는 모습만이 찍혀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 인터폰은 지금 안전합니까? 혹시 지금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의 당신이 당신과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셀이었습니다. 구독은 당신의 뒤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